이번 진로 박람회 대학 라이프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청소년 지도사 MC 진이 조혜진입니다. 대학 라이프는 여러분에게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다고 느껴질 수 있는 대학 생활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학생활 궁금타파 토크 콘서트 시간입니다. 제가 혼자 여러분들에게 대학교는 이런 곳이에요 라고 소개해드리는 것보다 찐 대학 라이프를 보내고 계신 찐 대학생 선생님 분들과 이야기 나누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모셔보았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를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에 재학 중인 구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 재학 중인 김혜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부탁해요.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경영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을 위해 전공 자유학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쌤들 너무 예쁘고 귀엽고 저기 아기자기하죠? 아까 제가 오빠들 찾는, 오빠형 찾는 그거 보고 너무 저 속상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쁘고 귀여운 언니들로만 조금 모셔봤어요. 여러분 좋아해 주실 거죠? 성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저를 말한 건 아니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는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대학생에게 궁금한 학업, 생활,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댓글로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중간중간 이야기 나누어 보면서 답변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워크북 준비되셨나요? 이제 앞에서 계속 워크북 설명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준비되셨나요, 쌤들도? 네, 준비됐어요, 다들? 자, 그러면 워크북 19페이지를 보시면 대학 라이프 OX 퀴즈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이제 같이 풀어보면서 대화를 나눌 건데 저희가 같이 풀어보기 전에 우리 서현중 친구들이 먼저 한번 풀어봐 주세요. OX냐 보고 OX 풀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제 쌤들과 같이 풀어보면서 정답을 맞춰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분들이 끝난 줄 알았대요. 친구들 문제 풀어보는 동안 저희 인사 좀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이면 인사해주세요. 이제 시작이라고. 네. 아니 끝난 줄. 근데 이거 댓글이 이거 안 올라가는 거 맞죠? 이렇게 하면 또 올라갈까요? 이렇게 하면 올라가. 그래서 해놨나 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OX 퀴즈를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도원, 하람, 민성, 현승 안녕. 저희 다 보고 있어요. 예나가 애기예요. 헤이. 여러분 수우파 보세요? 저 요새 수우파에 빠져있어가지고. 네, 여러분 OX 퀴즈 풀어보세요. 그만 떠들고 할까요, 그럼? 네, 슬슬 시작해볼게요. 그러면 아직 다 못 풀었어도 저희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도 한번 다 풀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OX 퀴즈는 제가 문제를 드리고 멘토 쌤들도 같이 풀어주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쌤들? 네, 준비되셨죠? 그럼 갈게요. 워크북 19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입학 후 학과를 바꿀 수 있다? 약간 의미심장해요. 쌤들 준비되셨나요? 네. 갈게요. 하나, 둘, 셋. 네, 만장의 치로 5를 들어주셨습니다. 왜 5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빈쌤, 네. 알려주세요. 저는 원래 IT 콘텐츠 학과에 입학을 했었는데요. 수업이 너무 어려웠고 전공 공부를 조금 따라가기 어렵고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전공을 바꿔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제도를 바로 전과라고 하는데요.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자신의 전공이 맞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정도 주어져요. 네.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전공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한 친구들이 있다면 자기가 바꿀 전공의 전공 수업을 한 번씩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예빈쌤 전과하셨군요. 네. 저도 전과했습니다. 전과 1범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전과한 학생이 은근 없으면서도 찾아보면 많아요. 맞아요. 우리 서현중 친구들 학과를 대학교에 가서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 다 5 해줬어요. 냉. 오, 5인 거 어떻게 알아? 근데 은채 몰랐던 사실이다. 그랬던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 예전에 어떤 중학생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대학교에 갔는데 그 전공이 안 맞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도 무언가를 시작하는 거에 전혀 늦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찍었대요. 몰랐어. 나만 몰랐어. 이제 알았으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계속 정답도 올려주시고 네, 여러분 궁금했던 것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알면 돼. 네, 맞습니다. 이번 문제 풀어볼게요. 대학교도 전학을 갈 수 있다? 대학교 전학은 조금 새롭죠? 맞아요. 네, 이거 쌤들 O인가요, X인가요? 하나, 둘, 셋. 오, 이번에도 만장일치 O가 나왔어요. 이거는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이번에도 제가 한번 대답을 욕심쟁이시네요. 해보겠습니다. 네, 또 예빈쌤도 알려주세요. 저는 원래 청소년 교육복지과를 졸업을 하고 다른 대학교 IT 콘텐츠학과 3학년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바로 편입이라고 합니다. 편입. 맞아요. 편입이란 쉽게 말해 다른 대학교 3학년으로 전학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편입의 장점으로는 자신이 잠시만요. 편입의 장점으로는 다 3학년으로 입학을 하여 전학을 가도 상대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자신이 중고등학교 때 목표했던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좀 더 넓은 길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네.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3학년으로 전학을 가는 만큼 자신이 전학을 가기 전에 배웠던 전공과 다른 전공을 선택하여 전학을 가게 된다면 전공 수업을 따라가는데 조금 어려울 벅찰 수 수 있어요. 있죠. 네, 맞아요. 늦게 시작하는 만큼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런 점이 단점일 수가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매년 편입생을 뽑는 인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맞아요. 자신이 편입을 지원할 시기에 편입생을 아예 안 뽑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극소수의 인원만 뽑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조금 별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편입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목표했던 대학을 가지 못하더라도 많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에 가고 나서도 또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였네요. 맞아요. 대학교도 어쨌든 전학을 갈 수 있다는 거여서 이건 조금 새로워요. 댓글을 한번 볼까요? 몰랐던 게 많았구나. 편입하면서 전공도 바뀌는 건가요?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맞아요.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편입하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원래 완전 비동일계로 아예 진짜 제가 공부했던 거 다른 전공을 선택해서 전학을 갔었는데 네. 처음에는 전공 수업을 따라가는 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편입하실 때 자신이 공부했던 전공과 비슷하게 가시는 경우가 좀 더 많은 편이에요. 네, 약간 좀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하고자 맞아요. 네, 이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수능 다시 쳐야 되지 않나요? 수능 다시 쳐야 되지 않습니다. 안고도 갈 수 맞아요. 있다. 그게 바로 편입이다라는 맞아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알게 된 게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대학 가서 학과 정하면 이제 뭐든 다시 못 바꾸는 길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전과도 있고 편입도 있고 바꾸고 싶을 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걱정 마세요.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서도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편입할 수 있는 수 같은 게 정해져 있을까요? 이거 뒤에서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없습니다. 편입은 무제한이더라고요. 네. 이거 뒤에서도 같이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빨리 가볼까요? 다음 문제예요. 수능 시험을 보지 않고 대학교에 갈 수 있다.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갈게요. 하나, 둘, 셋. 두둥. 네, 혜린쌤 이번에 왜 5인가요? 네, 수능 시험을 보지 않고도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에 따라 그 성적에 따라 대학을 가는 것을 우리는 정시라고 부르고 수능 시험이 딱히 필요 없이 다른 방법으로 대학을 가는 것을 수시라고 부릅니다. 저도 실제로 수시를 통해 학교를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능을 안 보고 가는 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중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셨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이를 내신 또는 교과라고 불러요. 이 성적에 따라서 대학을 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처럼 고등학교에 가면은 동아리, 뭐 독서, 자치활동과 같이 다양한 비교과라고 불리는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생활기록부에 써져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의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시험 치지 않고 원하는 대학교에 가려면, 그러니까 수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능 시험이 높을수록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듯이 내신이나 교과 성적이 좋을수록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성적이 됩니다. 내도 뺄 수는 없네요. 네. 근데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 관련 활동들을 자신이 가고 싶은 전공과 비슷한 활동, 관련 있는 활동을 많이 한다면은 그것 또한 그 대학을 갈 수 있는 원하는 대학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도 실제로 초등교육과에 가고 싶어서 초등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수시로 갔어요. 또 다 수시로 가셨나요? 저도 수시입니다. 네, 저도 수시로 그럼 저희 지금 올 수시예요. 이만큼 수시의 비중이 엄청 높아졌어요. 정시를 지원하는 것보다 수시에 그 지원하는 게 비율이 높아질 정도로. 영상이 느리다고요? 최저 정해져 있는 데도 있어서 그쵸. 이러면 또 수능을 쳐야 되긴 해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수시 전형 안에도 최저가 있는 거 없는 거로도 나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뭐 생기부를 몇 % 보는 거, 성적만 보는 그런 것도 성적만 있고. 보는 거 아니면 자기소개서랑 면접을 뭐 몇 대 몇으로 또 보는 거 너무 다양해서 논술도 있고. 맞아요. 근데 지금 중학교 친구들한테는 자기소개서가 아마 없어질 거예요. 정말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능 시험이 조금 비중이 커지는 추세다 보니까 네,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면은 다 좋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저는 완전 비교과생이었어가지고 그 성적보다는 그런 활동 쪽으로 뭔가 공략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맞아요. 오, 그러게요. 저희 언니도 대학을 수시로 갔습니다. 맞아요. 댓글이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내려가네요. 다 5인가? 기다려보세요. 조금 더 있으면 X 나올 겁니다. 수시로 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수시와 정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빨리 뒷이야기 해주기 위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 입학할 때 학과를 꼭 선택해야만 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쌤들 답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따라라. 드디어 5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니. X! 죄송해요. X가 나왔어요, 드디어. X. 도연쌤, 왠지 알려주세요. 네, 저는 X를 선택했는데요. 아니, 전공이나 학과도 선택하지 않고 대학에 갈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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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공 자유학부를 통해서 입학을 하게 되면 전공이나 학과를 선택하지 않고도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게 바로 대학 전공 선택이에요. 맞아요. 저도 중학생 때는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할지, 내가 진짜로 공부하고 싶은 학문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고민이 많았죠.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또 고등학교 와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그 전공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항상 해오던 공부만 하다가 정해져 온 공부만 하다가 제가 이제 막상 제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된 게 바로 전공 자유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전공 자유학부는 대학교 2학년 때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1학년 때는 학교 내에서 다양한 교양 수업이나 아니면 다른 학과의 전공 수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강 신청을 해서 듣고, 그리고 2학년에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 때 1지망부터 3지망까지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학과에 이름을 써서 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겨울방학 때 담당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셔요. 왜냐하면 인기학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인기학과 네, 역시 몰리는 데가 있군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디지털 미디어 학과나 아니면 경영학과 유명하죠. 네. 네, 그런 식으로 대형 학과들은 아무래도 인기가 정말 많다 보니까 성적순으로 자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또 성적순인가요? 간혹. 행복한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아니죠. 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게 그런 경우는 엄청 드물긴 하나요? 때문입니다.
그래도 성적 관리를 조금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겠어요. 네. 네, 원하는 학과를 가려면. 네,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 때 만약에 걸러내게 된다면 담당 선생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네, 땡땡 학생 지금 우리 학과에 너무 네.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성적순으로 미안한데 커트를 하고 있다. 혹시 이지망으로 가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지망도 본인이 선택을 한 그쵸, 학과고 그쵸. 그래도 괜찮은 학과니까 대부분 다 이의 없이 잘 가는 편입니다. 또 전공 자유학부는 학교마다 이름을 부르는 게 다 상이에요. 네. 또 전공 자유학부, 자율전공학부, 자유학부, 또 영어로는 College of Liberal Studies, Open Major Division 같이 Yeah. 정말 학교마다 이름을 상이하게 부르고 있으니까 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학교 홈페이지나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입시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 이건 정말 친구들이 조금 새롭게 알게 된 걸 것 같아요. 전공 자유학부, 뭐 자유전공학부, 자유학부 뭐 이런 거 등등. 자, 영어는 못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 꼭 학과를 먼저 선택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학 부서에 들어가서 2학년 때 선택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지금 막 나 무슨 학과 나 어느 진로를 해야 되지? 나 지금 정해서 거기 하려면 무슨 학과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지금 당장 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입학할 때 학과를 선택하는 게 제일 난관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다들 그 본인의 학과를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저는 부모님 영향을 되게 많이 많이 받았어요. 받았구나.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자란 직업이 부모님 직업이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비슷한 진로를 희망하게 돼서 이 학과를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쌤은요? 저도 너무 많은 학과 선택하셨죠? 맞아요. 네. 저도 처음에 너무 방황을 많이 해서 저는 학과를 3개 정도를 다녔었는데요. 여기저기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보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맞는 길을 찾아가는 주신 중인가요? 맞아요, 네. 맞아요. 도현쌤은 그러면은 전공 자유학부 들어가시고 경영정보학과를 왜 고르셨어요? 일단은 경영이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쓸모가 많은 학문이에요. 그쵸. 그리고 경영정보라는 게 ICT를 의미하는데 저희가 자바나 아니면 파이썬 같은 프로그래밍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의 경영은 다 컴퓨터들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경영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합치고자 해가지고 뭔가 프로그래밍도 배워보고 싶고 제일 좀 무난하고 잘 나가는 학과가 경영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경영학과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학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인원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은 제가 댓글 위에 있었던 거 뭐 좀 보고 갈게요. XX 알고 계셨어요. 제가 아까 무슨 뭘 봤는데. 네, 그리고 또 전공 자유학부가 없는 학교도 있으니까 맞아요. 사전에 잘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서 희망하는 학교에 일단 이게 있는지 이 부서가 있는지 그거부터 알아보시는 게 조금 키포인트예요. 대학교 가면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네! 네, 마음껏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니까 수강 신청. 오히려 너무 많이 해야 돼서 가끔 저희가 멈춰주세요라고 맞아요. 일시정시 버튼이 있으면 좀 멈춰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공 자유학부는 졸업장이 어떤 학과로 나오나요? 2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는 학과로 나오게 됩니다. 네, 2학년 때 자기가 이제 그때 학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2학년이 되고 나서 그때. 네, 자기가 전공 자유학부로 입학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이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2학년 때 선택하는 그냥 학과로. 전공으로. 네. 근데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으니까 요거를 먼저 일단 확인해 보는 게 키포인트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5번째 문제예요. 넘어가 볼게요. 대학교는 모두 4학년에 졸업한다? 모두 4학년? 아시죠? 문제 모두 있으면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시죠? 쌤들 준비되셨나요? 네, 갈게요. 하나, 둘, 셋! X! 이번에도 만장일치 X가 나왔습니다. 왜인지 또 좀 예빈쌤이 알려주세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학년 때 명지전문대학 청소년 교육복지과를 졸업을 했었는데요. 전문대학은 2학년이나 3학년 때 이제 학업을 다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전공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인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전공심화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전공심화는 전문대학임에도 불구하고 4학년까지 학습을 하고 졸업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하지만 또 4년제 같은 경우도 졸업 학점이나 전공 학점 등을 채우지 못해 초과 학기라는 것을 통해 5학년에 졸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찔하죠. 맞아요. 그리고 추가로 학과 특성상 의대는 6학년, 건축학과는 5학년, 기본 교육 과정이 4학년이 아닌 학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4학년이 아닌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에 졸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모두 4학년에 졸업을 한다는 것은 틀린 사실입니다. 틀린 사실입니다. 2년제에서 4년제까지 전공 심화에서 초과학기까지 저 지금 거의 지금 대학교 지금 행정실 온 줄 알았어요. 거의 이런 설명회 듣는 느낌인 건데 정리를 해보자면 대학교는 전문대와 4년제가 있고 전문대에도 전공 심화라는 4학년 과정이 있으며 초과학기 교육과정 때문에 5, 6학년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학교를 5, 6학년 다니면 초등학교 아닙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기도 힘들었는데 대학교에 도대체 언제 졸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까 누가 코스모스 졸업 이렇게 해줬어요. 코스모스 졸업은 가을에 여름 방학 그 졸업에 하는 거를 코스모스 졸업이라고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5학년을 그러니까 대학교 5년 다니셨거나 6년 다니셨거나 이렇게 해서 학기가 어긋나가지고 가을에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중간에 학교를 잠시 쉬는 휴학이라는 휴학. 제도도 있어서 네. 휴학을 하는 경우에도 코스모스 졸업을 할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1년 이렇게 안 쉬고 막 한 학기 이렇게 홀수 학기로 쉬면은 어긋나가지고 그때 이제 또 가을 졸업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기 4학년에 모두 졸업한다는 거는 틀린 사실입니다. 틀린 사실. 그 정도면 그만두지 않을까 봐요. 맞아요. 근데 오래 쉬고 안 돌아오시는 분도 계세요. 맞아요. 종종 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 쉬고 돌아오지 않으시는 분. 이거 봤는데. 그럼 성적 계속 안 좋으면 10년, 20년도 다녀요? 그래서 아까 이 얘기가 나왔구나. 10년, 20년 다닌 사람 본 적 없는데 저는 이걸 본 적이 있어요. 98학번이시거든요. 98학번이요? 학교를 다니시다가 좀 장기 휴학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그냥 아예 돌아오지 않을 생각을 하시다가 또 나중에 조금 여유가 되셔서 재입학. 다시 학교에 연락해가지고 그냥 그거대로 재입학해서 원래 학기 그거대로 이렇게 그런 분도 보긴 봤어요. 신기하다. 신기하죠. 특이한 케이스네요. 그런 분도 계셨고 09학번이신데 뭐 조금 저도 그분에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09학번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있다 오신 거지? 놀랍긴 했지만 저 자세히 딥하게 여쭤보진 않았어요. 신뢰가 될 것 같아. 맞아요. 98년도에 입학하신 분이 98학번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시죠? 저는 19학번. 저도 19학번입니다. 저도 19학번. 어머! 저는 부끄러워서 말 안 할게요. 저 정도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지만 저는 17학번입니다. 네. 맞아요. 학번은 상관이 없죠. 네. 나이에 따라서 그냥. 나이에 따라 맞아요. 달라지는 거니까요. 네. 뭐. 그리고 또 그 나이에 한다고 또 꼭 그 학번에 입학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는 19학번 중에 할아버지도 봤어요. 허거덩 대박. 저도 같은 과 19학번 중에 그 회사를 다니시다가 다시 진로를 설정을 하셔서 맞아. 엄청 30대 정도 되시는데 같이 입학을 하신 분도 맞아요. 계십니다. 대학교 가면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맞아요. 정말 진짜. 진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쵸. 27학번 와우 재수하면 2829 맞아요. 2829학번은 28학번이라 부를까요? 29학번이라 부를까요?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넘어가 볼게요. 저희 어디까지 했죠? 저희 이제 6번 문제 할 차례죠? 네. 6번 바로 가겠습니다. 대학생도 교복을 입고 다닌다? 교복은 좀 새로워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복 안 입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교복 안 입는 거 아니었어요? 선생님들 답 들어주세요. 답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따라라. 도여쌤 혼자 오해요. 처음으로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왜 혼자 오르 드신 거예요? 제가 왜 오를 들었냐면요. 뭐 항공 서비스학과 같이 서비스 정신을 배우는 그런 학과에서는 단체로 과복을 맞춰서 그 과복을 안 입으면은 벌점이 부여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과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과마다 소속감을 키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제 과잠, 뭐 과잠이나 뭐 과티, 그리고 과 패딩, 과 후드 엄청 다양해요. 그 형태가 엄청 다양한데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맞춰서 소속감을 위해서 입고 다니는 겁니다. 이 잠바는 대부분 색상이랑 특징이 좀 조금씩 다 달라요. 특이해요. 네. 학과마다 다 다른데 여기 MC 선생님들도 다 입고 계시는데 네, 보이시죠? 보여요. 네. 네, 보이시죠? 등 쪽에는 학교의 로고나 슬로건이 적혀 있고 어렵네요. 거리고 있어요. 네. 어려워요. 그리고 팔뚝에는 뭐 학번이나 아니면 동아리라고 하면은 기수가 적혀지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대부분 27학번으로 입학을 하게 될 거니까 팔뚝에 27이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또 팔목에는 또 여기 뭐가 써 있는데 자기의 이름이나 아니면 별명을 새겨놓는 겁니다. 뭐 주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이름이나 별명을 새겨놓는 거고요. 이게 이래 보여도 엄청 따뜻해요. 맞아요. 아시죠? 엄청 지금 더워요. 덥지 않으세요? 네. 진짜 눈이 내리는 한겨울에 그냥 이것만 입고 있어도 따뜻할 정도로 정말 따뜻합니다. 그리고 과 행사나 그냥 별 일이 없어도 학교 다닐 때 그냥 등교할 때 입고 가고 데일리룩으로 입기 좋아요. 네, 밤에 추우니까 좀 걸치고 산책 나갈 때 한 번씩 그런 입고. 느낌. 맞아요. 다들 되게 다양하게 입고 와주셨는데 한번 자랑 좀 사랑 해주실래요? 해주세요. 엣지 맞아요. 있네요? 빨간색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제 건 아니지만 제 친구 건데 여기에 제 친구의 학번인 18이 적혀 있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좀 살짝 줘봤고 예뻐요. 오늘 홈쇼핑 나온 것 같아요. 자, 오늘 다 카카오톡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네. 특급 세일이니까 이제 네. 저는 이런 걸 입고 있습니다. 남색이 약간 국룰이잖아요. 맞아요. 남색, 검정색, 어두운 계열 국룰이고 맞아요. 좀 밝은 색이 있으면 딱 봐도 저기 어디 과다. 맞아요. 한눈에 알아볼 수 네. 있을 거예요. 이게 장단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게 제 게 아닌데 저희 원래 과잠은 아이보리 하얀색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3학년이 되니까 그게 회색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엄청 밝은 색은 또 이런 단점이 맞아요. 있습니다. 때가 네. 정말 잘 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정말 예쁘긴 예쁜데 그게 좀 아쉽네요. 맞아요. 저는 전공자유학부로 입학을 해서 1학년 때 검정 색깔 과잠을 맞춰 입었어요. 그래서 남녀 공용으로 입기도 되게 좋았고 무난하니까 저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게 또 제 친구 중에 여대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과잠이 연한 딸기우유 색깔이었어요.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제가 정말 부러워했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길거리를 가면은 연고대 언니 오빠들이 과잠을 입고 이렇게 멋있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Y and K 이렇게 써있는 거 보면 그게 멋있죠? 너무 멋있어 보여서 네. 나도 대학생이 되면은 친구들하고 과잠을 맞춰 입고 건의를 놀러 해야겠다. 가야지. 네, 거리를 거닐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또 여러분들도 희망하는 학교나 학과가 있다면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네. 그 옷을 입고 거리를 걷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한강 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제 목표를 굳히고 네. 이렇게 꿈을 실현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하는 그 방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과잠 입은 내 모습 상상하기. 대학교면 과잠 빠질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고도 학생회, 동아리 이런 데를 들어가면 단체에서 또 이런 잠바를 맞춰요. 맞아요. 이렇게 단체 로고를 넣고 그리고 꼭 이런 야구 잠바 같은 게 아니라도 후드 집업, 후드 티, 롱패딩. 롱패딩 막 이렇게 각자 그냥 그 단체 안에서 투표해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 형태는 엄청나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잠은 아니어도 학교 로고가 들어가면 다 이런 게 그냥 교복 같은 잠바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아까 어떤 친구가 있다면 진짜 싫어 이랬는데 자유입니다, 여러분. 과잠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다 자유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저희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네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7번 문제 볼까요? 네. 2개 학과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살짝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쌤들 정답을 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두루둥. 오, 만장일치 5가 나오고 이건 100% 5입니다. 혜림쌤, 왜죠?
왜냐하면은 2개 학과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수 전공이라는 제도를 통하면은 졸업장을 2개 받을 수 있어요. 복수 전공이 뭔가요? 복수 전공이란 말 그대로 전공을 2개 가지는 거예요. 전공이 2개고 학위도 2개 나오고 졸업장에도 2개 학과를 졸업했다라고 나오기 부자네요. 때문에 네. 맞아요. 엄청 부자죠. 네. 근데 단점이 들어야 될 수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교육과인데 철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초등교육과 수업을 듣는 만큼 철학과 수업을 들어야 한답니다. 네. 저는 근데 현재 철학과를 부전공하고 있습니다. 부전공은 뭔가요, 선생님? 부전공은 뭐냐면 졸업장이 2개가 나오지 않고 학위도 그 2개라고 나오진 않긴 하지만 네. 듣는 수업이 훨씬 적어요. 근데 제가 졸업할 때까지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복수 전공에서 부전공으로 길을 틀었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약간 비슷한 걸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초등교육과랑 철학과 연결고리 있나요? 선생님 딱히 그 철학과 선택하신 계기가? 연결고리가 아예 없죠. 이렇게 네. 완전 다른 학과 2개도 복수 전공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철학과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많이 관심만 있었지 철학과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철학과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진로를 찾을 수 있는지도 잘 몰라서 그러면은 초등교육과에 가서 철학과를 복수 전공할 수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학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과를 부전공을 하고 있죠. 오, 선생님 선견지명이 좋으셨네요. 내가 지금 하고 싶으니까 일단 이거 현실적으로 선택하고 요거를 같이 나중에 해보자. 이렇게 복수 전공, 부전공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혜림쌤처럼 자기 원래 학과, 초등교육과 이렇게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거를 또 선택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엄청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하고 싶다가 또 저기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바꾸는 게 아니라 2개 다 같이 해버리면. 근데 그러면 좀 바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복수 전공은 5대5 같은 느낌이면 부전공 약간 7대3, 약간 8대2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거의 괄호치고 이런 느낌이어서 복수 전공 하다가 힘들면 부전공을 바꿀 수 있나요? 네.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희 과에도 이런 친구들이 한 3-4명이 있어요. 복수 전공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부전공으로 만족을 하자라는 느낌으로 얼마든지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클릭 한 번이면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쌤들 전공책 무겁나요? 무거워요. 무겁죠. 네. 무겁죠. 가끔 안 쓰는 거는 이제 라면 받침대. 네. 진짜 딱 그 한 학기 쓰고 라면 받침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진짜 무거워요. 맞아요. 어쩔 땐 이만한 책도 있어요. 그냥 영어 원서. 그 영어 원서로 수업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이거를 한글 버전으로 바꾸잖아요? 더 뚱뚱해져요. 맞아요. 거의 그래서 막 여러분도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학기별로 그 책 나누는 거. 저는 약간 막 중간고사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고 기말고사 부분 이렇게 잘라내고 그렇게 조금 이렇게 말했는데 얼마나 무거워요? 교과서 한 5권? 교과서 5권이 5권? 한 권 같은 네. 느낌이에요. 네. 근데 전공책마다 다르죠. 이거 수업마다 다르고 맞아요. 근데 안 쓰는 교수님도 계셔서 맞아요. 근데 요새는 조금 다 인터넷 자료로 조금 맞아요. 활용하려고 맞아요.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되면서 다 업로드를 해주셔가지고 비대면이 되면서 조금 새로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네. 벽돌 들고 다니시는 느낌일 때. 네, 벽돌 맞아요. 가방에 벽돌을 들고 다녀요. 그거 들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깨 빠져요 맞아요. 진짜. 네. 여러분 지치실 줄 알았는데 아직 지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빨리 그럼 8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해진다 싶으시면은 그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네, 이거 자꾸 말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도 동생이 안 찢을 수 있겠다. 무거워가지고 못 찢을 수도 있어요. 8번 문제 볼게요. 내가 원하는 모든 대학교에 지원서를 낼 수 있다? 또 모든 나왔어요. 이거 의심해 보셔야 돼요. 모든 나오시면 이거 의심해 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X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정답은 세모인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문제에 왜 제가 세모라고 생각했냐면 수시와 정시는 지원할 수 있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면은 X입니다. 근데 또 전문대, 수시와 정시, 그리고 편입은 무제한이에요. 그러면 또 원하는 모든 학교에 지원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수시, 정시도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4년제 수시는 6개를 쓸 수가 있고 정시는 가, 나, 다군별로 하나씩 총 3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전문대 수시와 정시는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하고 싶은 모든 학교에 지원하셔도 돼요. 그리고 편입도 같아요. 이렇게 전형마다 방법마다 이렇게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여러분이 좀 희망하는 학교와 그 학과에 조금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위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지망, 2지망, 3지망을 둬야 되는 거죠. 그냥 모든 그거에 넣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답이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네, 수시 쓸 때 선택과 집중하느라 좀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쌤들은 어떠셨어요? 저도 선택지가 너무 많잖아요. 대학교도 많고 학과도 많아서 그중에서 딱 6개만 고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되면 또 성적으로 어떻게 막 이 학교는 안 되겠다. 이 학교는 넣어보자. 이것도 다 약간 운이죠. 맞아요. 운이에요. 맞아요. 전략이 필요하고. 대학도 고민되고 또 학과도 고민이 되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공부가 너무 많아서 좀 학과를 고민하다가 그냥 전공 자유학부로 쓰자 하고 학교를 위주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를 위주로. 어떤 학교가 주변에 시설이 좋고 막 이런 것까지 다 맞아요. 알아보고. 근데 여러분 거리도 배제하시면 안 돼요. 거리. 맞아요. 진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저도 저 고3 때 딱 쓸 때는 별로 생각 안 했거든요. 괜찮아, 어디라도 갈 수 있어 이랬는데 멀어지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좀 쓸 때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진짜 무제한이에요. 네, 근데 전문대 수시와 정시는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편입을 만약에 원하신다면 편입도 무제한이라고는 해요. 근데 아까 예민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편입은 그 연도마다 인원수도 달라지고 전형도 맞아요. 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막 좀 주의 깊게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정시에서 좋은데 붙었는데 수시 안 좋은데 붙었으면 눈물 나죠. 납치 당하는 겁니다. 수시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납치해가는 거예요. 너 일로 와 이러고. 이래서 이것도 전략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수시를 또 먼저 쓰잖아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들어가야겠네. 네, 거의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디 대학교도 가도 본인이 하는 것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맞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이 올라왔는데 수시로 같은 학교에 있는 여러 학과 쓸 수 있냐고. 같은 학교에 있는 여러 학과, 네, 다른 학과는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맞아, 근데 또 학교마다 달라요. 맞아. 학교마다 다른 게 왜 이렇게 많죠? 복잡해요. 맞아, 너무. 복잡해요. 학교마다 학과를 하나씩만 쓸 수 있는 데도 있고 막 최대 2개, 3개씩 쓸 수 있는 학교도 있어가지고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또 맞아요. 전형을 다르게 해서 그래도 막 한 학교에 좀 최소 2개? 3개 넣는 맞아요. 친구들도 본 적은 있어요. 네. 맞아요. 저희 과도 같은 과 초등교육과를 2개 전형으로 2번을 넣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점 기억해 학교마다 다르다는 점, 근데 뭐 가능한 학교도 있다는 있다. 점,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 전형이랑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몇 년도, 그럼 27년도에 그 수능을 보는 건가요? 그럼 또 엄청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딱 이래요 라고, 근데 대충 이런 분위기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설명이 길었어요. 지금은 너무 조금 허황되고 막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고등학생 되시면 저희보다 입시 잘 알이 되실 겁니다. 맞아요. 네. 근데 쌤들 이제 이렇게 너무 공부 얘기 좀 그만하고 싶어요. 저 너무 지금 노이로제 걸릴 거거든요. 힘드네요. 저 이제 좀 살짝 졸리려고 해요. 이제 좀 제발 찐 대학 라이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빨리 9번 문제 풀어볼까요? 네. 동아리는 한 개만 가입할 수 있다? 엥? 하나, 둘, 셋. 다들 할 말이 많아 보이세요? 네, 혜림쌤, 그럼 저 동아리 100개 가입하고 싶어요. 100개 가입하는 거 가능합니다. 네. 동아리는 무제한으로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여기서 동아리란 여러분이 중학교 때 하는 것처럼 학생들끼리 원하는 분야에 자치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동아리는 개수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가입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은 동아리를 가입하다 보면 스케줄 조절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있으니 월화수목금토일 꽉 차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벌써 힘드네. 맞아요. 그리고 동아리의 종류도 엄청 다양해요. 뭐 독서, 침묵,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처럼 엄청 다양한 동아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 분야의 동아리를 해주면 됩니다. 네. 실제로 저는 막 지금 만나는 것처럼 중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는 멘토링 동아리에 엄청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되게 다양한 멘토링 동아리 했었어요. 그리고 이 동아리의 종류에도 과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학과 동아리, 그리고 학교 친구들, 우리 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는 중앙 동아리, 그리고 다양한 지역이나 다른 학교에서 온 다른 친구들과 함께하는 연합 동아리까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그럼 혜림쌤은 뭐 다른 동아리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조금 특별할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친구들과 같이 함께 대학을 간 고등학교 친구들과 같이 그 후배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등학교 내에서 하는 연합 동아리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랑 대학생이 교류하는 거네요. 네, 이것도 맞아요. 특이해요. 예빈쌤은 또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저도 혜림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과 동아리 안에 있는 전공 스터디를 같이 하고 오, 있고 스타리. 맞아요. 네. 그리고 연합 동아리라고 음. 제 관심 분야인 청소년 지도사를 꿈꾸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는 활동도 해보고 이렇게 맞아요. 다 다니고 하는 거군요. 네,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도연쌤은요? 저는 동아리는 아닌데 학교 소속 단체에서 뭐 동아리처럼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오. 바로 MBS라고 학교 방송국. 방송국인데요. 제가 거기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전 전직 아나운서. 멋있어요. 지금은 따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외 동아리뿐만 아니라 뭐 대외 활동이나 알바 같이 본인이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면 돼요. 그냥 맞아요. 동아리를 안 선택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동아리 연계여도 괜찮습니다. 맞아요, 안 하고 맞아요.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고, 또 이때는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저도 4년 동안 뭐 볼링, 막 학술, 봉사, 레크레이션 이런 거 다 쏘다녔어요. 그러니까 매년, 매 학기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조금 쉬고 싶으면은 쉬어도 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열정과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맞아요. 네, 100개도 완전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네. 댓글을 보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조금 없긴 한데요. 댓글 한번 최대 몇 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최대가 없어요. 시간이 되는 한 다 가능해요. 시간이 근데 돼야 그 친구의 시간이 돼야 돼요. 시간.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시간이 돼야 돼요. 맞아요. 대부분의 동아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잖아요. 정기 모임 같은 게 있죠. 어떤 요일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이런 거를 그 수업 시간도 있잖아요. 수업 시간 사이사이에 이렇게 잘 끼워 넣어서 맞아요. 네, 만나야 됩니다. 그것도 친구들이랑 시간을 맞춰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게임 동아리 이런 데 관심이 많고 맛집 탐방 맞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각기각색 다양한 종류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도 돼요. 조금 이렇게 친구들 모아가지고 야 우리 이런 거 하자 해가지고 만들어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신기한 사실을 많이 알고 가네요. 고마워요. 그렇다니 힘이 되네요. 그럼 빨리 이 결에 맞춰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대학교 가면 유정 선배 같은 선배가 무조건 있나요? 있나요? 여러분 그 치인트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있나요 쌤들? 하나 둘 셋. 따라라. 저기 지금 중립선언 하셨고 X 드셨고 O는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따 들어볼게요. 선생님 왜 중립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치즈 인더 트랩이라는 영화나 웹툰을 드라마나 웹툰을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없는데요. 주변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거기 나온 유정 선배가 엄청 멋있었죠. 선배로, 네. 그런 설정으로 나오는 건 알겠더라고요. 요즘에 배우 송강이나 아니면은 한소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송강! 네. 너무 반응이 좋았나요? 송강! 없어요. 네. 저는 답을 O 또는 X라고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전공 자유학부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저희 학과 신입생만 150명이었어요. 오. 대부분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되죠? 네, 맞아요. 많은 거예요. 150명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멋있고 또 예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사실 대학에 와서 막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큰 그룹에 속하게 되면서 이제 성인이 되고 자기의 행동이나 아니면 선택에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 또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가진 사람도 만나고 또 나랑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도 만나고 그냥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네, 만나게 정말 되는 여러 사람이 거예요. 모여요. 네.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중학교 등교버스에서 보이는 친구들 있죠. 네. 그 친구들이 이제 다 같이 고등학교에 가니까 고등학교 그대로 등교버스에서도 보여요. 또 보이고 네. 또 이제 대학교에 가면은 또 그대로 보여요. 등교버스에서 또 그 친구들도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똑같이 만나더라고요. 네. 그 틀이 좀 더 넓어진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주시면 맞아요.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도 나는 이 로망을 버릴 수 없다. 버릴 수 정말 없다. 멋있는 선배를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 예빈쌤이 아까 오를 들어주셨거든요. 네.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저희 학교에는 연극영화과나 아. 모델과가 있었어요. 이런 이제 특수 케이스가 맞아요. 있었군요. 역시 치트키가 있었어. 제가 그래서 수업을 들으러 이제 학교에 가다가 본관에 카페가 있었는데 네. 본관 카페에서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음료를 받고 나가려다 보면 이제 멀리서부터 아우라가 이제 뿜뿜 걸어오나요? 하시는, 맞아요. 그런 거기 분들이 있어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좀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막 보면 와 저분들은 연극영화과구나, 저분들은 모델과구나 그런 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연극영화과랑 모델 여러분 맞아요. 메모해주세요. 연극영화과는 있는 학교로 가자 이렇게. 여기 제발 있다고 해달라고 했는데 아니 아까 댓글 너무 웃겼어요. 안돼 있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뭐 있어도 나는 아니야. NCT 헐. 그렇게 귀여운 애들은 스티커. 스티커. NCT 좋죠. 아무튼 될 놈 돼. 있다고 해달래요 친구들이. 네, 근데 저는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 완전 X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도현쌤, 뭐 예빈쌤 말 들어보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상상에 맡길게요. 계속 그 로망을 그냥 계속 가지고 계셔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예. 연극영화과 메모, 모델학과 메모 아시겠죠? 메모. 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OX 퀴즈 풀어보면서 대학교에 대한 용어들 알아봤어요. 여러분 그 바로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넘겨보시면 대학라이프 활동지가 있습니다. 그 활동지 우리 쌤들이 해설해주셨던 거 토대로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이 우리 이거 활동지 작성해보는 동안 이거 오자 토크는 재밌어 보이는데 저희도 해볼까요? 네, 오자 토크. 세림쌤의 대학 생활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저는 5글자로 표현한다면 자유로움 짱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에 비해서 대학교 가면은 훨씬 자유로운 게 많아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수업을 언제 어떤 수업을 들을지 다 선택을 할 수 있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니는 공간도 그리고 알바도 하면서 할 수 있는 활동도 훨씬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저는 자유로움 짱이라고 표현을 하고 혜린씨 싶습니다. 엄청 자유로운 삶을 사신 것 같은데요? 거의 자유 만끽인 것 같은데? 네, 여러분도 이거 지금 빨리 활동지를 같이 풀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 다음인 버킷리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활동지 엄청 열심히 쓰고 있나봐요. 그쵸? 댓글창에서 다 사라졌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활동지 작성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대학교 축제 재밌나요? 네, 재밌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춰있는 게 저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저희는 19학번이어서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았잖아요. 그쵸. 그럼 혹시 17학번 선배로서 네. 축제의 묘미가 뭐가 있을지. 이걸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주점 이게 원래 재고 그거였는데 이제 그것도 못해요. 이제 그것도 못해요. 맞아요. 그거는 지금 축제가 열려도 못하고 저희 해부터 못하지 않았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래도 축제가 하면 연예인 막 오고 맞아요, 그거 막 맞아요. 공연 보고 그 밤에 기다려가지고 맞아요. 학교 학생이 막 낮부터 기다리거든요. 그 맨 앞줄에 서가지고 그래서 그 축제 연예인 보고 이런 게 재밌죠. 네. 20쪽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20쪽을 넘겨보시면 있어요. 이거 작성하고 계시죠? 그럼 이쯤 되면 다 작성했다고 생각해요. 네. 와 연예인 명지대에서 본 적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명지대에서 본 적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그럼 버킷리스트 타임 빨리 가지고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은 20대가 되면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였나요? 20대가 된 나의 버킷리스트를 활동지에도 적어주시고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20살이 된다고 무조건 대학교에 가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뭐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취직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뭐 유학을 떠나는 친구도 있고 기타 등등 자기의 라이프 삶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거니까 꼭 대학교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20살 성인이 되면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알려주세요. 예빈쌤은 청소년기에 20살 되면 어떤 게 가장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매년 새로운 나라에 가보는 것이 저의 버킷리스트였는데요. 제가 우연히 고등학교 때 작성했던 학급 문집을 발견했는데 그때 저는 매년 새로운 나라에 가보는 것을 버킷리스트로 작성을 했더라고요. 매년 새로운 나라에 간다는 것이 뭔가 상상만으로 정말 좋고 행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좋았던 기억들이 분명 저에게 조금씩 힘이 되어주곤 합니다. 지금은 살짝 중단되셨겠어요? 맞아요. 네. 비록 지금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니진 못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는 이렇게 잘 해서 이제 빨리빨리 왔습니다. 네. 그럼 혜림쌤은요? 저는 제 버킷리스트는 독립하기였어요. 왜 독립을 하고 싶었냐면 중고등학교 때는 다른 가족들과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다 공용 공간을 쓰기 때문에 혼자만의 공간을 꼭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알바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혼자 힘으로 독립을 해보자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자취를 혼자 힘은 아니지만 시작을 해서 반쯤 성공하셨군요.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보현쌤은요? 저는 해외 교환학생 가기요. 오. 이제 학교마다 그 해외에 있는 학교로 자매 결연을 네. 맺어서 그 이렇게, 학교로 네. 보내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 네. 아직 학교를 다닐 날들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이 맞아요. 해외 교환 학생이야말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먼저 살아나야 될 제도이자 이건 진짜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혜와 수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살아나야 돼요. 이거 빨리 코로나 없어져서 맞아요. 여러분 많이 나갈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도 알려주세요. 지니쌤 총학생회여서 연예인 많이 맞아요. 총학생회를 제가 했었어가지고 그 무대 뒤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봤어요. 대학 시험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애매하다. 애매해요. 전공과 교양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공은 조금 하드한 느낌이 있죠. 근데 교양은 또 이제 막 좀 쉬어가는 시간? 쉬어가는 시간이면서도 막 과제 이렇게 쓰면 스트레스 막 이렇게 받고 이러는 거랑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작성하지 못했어요? 지금 작성해주면 돼요. 맞아요. 대학 시험은 대부분 주관식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정해진 양식이 있지만 대학교 오면은 교수님이 맞아요. 정말 마음대로 시험을 내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난이도와 정말 그냥 빈 A4 용지에다가 그냥 맞아요. 정답을 서술해 나가야 하는 그런 맞아요. 수도 있습니다. 네. 편의점에서 술 사보기. NCT 콘서트 가기 저도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 건강 최고. 네. 친구들이랑 함께 놀러 가기. 역시 놀러 가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배낭여행이 예전부터 꿈이었습니다. 그러십니까? 진짜 가고 싶습니다. 저도. 여행을 가려면 여러분 박람회 선물로 캐리어 나가는 거 아시죠? 캐리어 받고 이 여행 실현하세요. 진짜.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댓글로 지금 질문 남겨주지 못했던 것들 아니면 저희가 지나쳐서 답변 못 드린 것들 우리 박람회 홈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대학 라이프 탭 보이시나요? 거기서 실시간 질문 들어가시면 거기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수시로 들어가가지고 확인해서 댓글 남겨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 혜림쌤인데요. 하고 이렇게 막 남겨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여기 맨 위에 있는 그 대학 라이프 실시간 질문 탭 많이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찐 대학생 선생님 분들과 찐 대학 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우리 서현중 친구들 이 시간을 통해서 대학교랑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는데 좀 그랬나요? 네. 그랬던 거 맞죠? 네.
친구들이랑 직접 만나서 얘기했으면 너무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우리가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학교 생활을 열심히 저희도 해봅시다. 화이팅! 아시겠죠?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MC 진이, 예빈, 혜림, 소연이었습니다. 안녕!